안녕하세요. 필수 영문법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 EFL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일반적인 학생들에겐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어에서 초등학교 때 강조되어지던 그 구어체라는 것이 중학교로 들어가면서 문어체, 즉 어법이 강조되는 그런 구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장에 대한 분석이라는 게 필요하고 문장에 어떤 성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단어들이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주 큰 혼선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문법 교재라든지 교수법을 갖다가 보면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서 암기시키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가르치는 교수법이 최고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께서 겪어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는데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건 제가 자신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서론을 짧게 하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필수 영문법. 자, 우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영어는 위치어입니다. 위치어란 건 무슨 말이냐? 우리 국어는요. 국어는 의미어죠. 의미어. 자, 국어는 의미어라서 나는 학교에 간다를 나는 학교에 간다. 혹은 학교에 나는 간다. 또 간다 나는 학교에. 이렇게 순서에 관계없이 단어만 말을 해도 의미가 전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위치어다는 건 뭐야? 영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위치에 따라 품사의 형태가 정해진다. 무슨 말이냐? 그걸 영어로 아까 해보면 I go to school 이렇게 되죠. 자, I go to school에서 영어에서 go I to school이란지 to school I go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앞에서는 우리말에 있는 이가 해당하는 주어가 들어오면서 주어 뒤에 동사가 들어오고 그 뒤에 동사에 따른 아이들이 들어오는 이런 정해진 구조를 갖다가 1번화 시켜서 우리는 작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라는 것은 이런 쓰임새의 구조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했을 때 그때 발휘되는 시너지의 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어에서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온다 그랬죠. 이 동사라는 아이들은 크게 5종류가 있습니다. 5종류가 있어요. 우린 이걸 어떻게 배웠느냐? 영어의 오형식이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만 영어는 문장의 종류가 5개가 있어요. 근데 이 5개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동사가 오냐에 따라서 문장의 성질이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 영어 문장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동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동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동사를 꿰고 있는 학생들이 영어 문장을 꿰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어라는 것에 대한 특징을 가장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I want to have a car. 저는 차를 한 대 가지고 싶어요 이 말이죠. 자, 이 문장에서 저는 차를 한 대 가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동사라는 애들이 문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동사는 3형에 속하는 타동사입니다. 완전 타동사라고 그러죠. 이 동사가 왔으면은 뒤에는 뭐가 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얘죠. to have죠.
want 뒤에는 투부정사 외워라고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근데 투부정사 외우죠.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 want라는 동사가 V3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품사 역할에서 다 배우셨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배우시면 돼요. 목적어는요 유일하게 명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영어는 위치어다 그랬잖아. 그럼 이 자리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 위치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have라는 동사가 단독으로 나는 I want to have a ca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겠죠. 영어는 위치어이기 때문에 명사 자리에 동사 have가 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to를 갖다가 슬쩍 씌워가지고 to have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이 동사가 동사인 have가 뭘로 바뀐다? 명사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우리는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 준동사 즉 to 부정사 같은 류를 배울 때는 거꾸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교재 어떻게 나오냐면 to 부정사는 명사적인 용법이 있고요, 형용사적인 용법이 있고요, 부사적인 용법이 있어요.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to 부정사는 동사 원형에 to를 붙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써먹기 위해서 이 to가 앞에 달려서 그런 멀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to 부정사는 언제 써먹지? 이렇게 가야 주관식에 강해진다는 얘기죠. I want 다음에 have가 바로 뭐다? 왜 뭐다? 동사니까 뭐다? 그래서 명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to를 쓰는 거야. 그 외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외워가면서 배워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to가 왜 들어오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학생들이 이 to 부정사를 내가 언제 써먹어야 되지? 즉, 주관식 작문할 때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학생들이 된다는 얘기죠. 밑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단어들의 위치에 따라서 품사의 형태가 정해진다. 다시 말해서 주어 자리엔 명사가, 동사 자리엔 동사가, 그리고 목적어 자리엔 명사가 등등 이런 식으로 품사의 형태는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다. 여기에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영어 문장 내에서의 어법, 단어, 위치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명사 자리에는 명사만 써야 돼. 그래서 이 뒤에 매핑이 나올 건데요. 이 매핑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를 가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뒤로 넘어가서요. 문장의 구성 요소. 그러면 문장의 구성 요소로 가보면은 문장은 뭘로 구성이 되는지 아셔야 되겠죠. 문장은요, 여러분, 단어로 구성이 됩니다. 단어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단어 하나하나 혹은 덩어리, 구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성 요소를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영어 어법 문제를 풀 때는 영어는 위치어다라는 전제하에 주요소와 그리고 보조요소를 나누는 게임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장에서 꼭 필요한 애들은 누구고 없어도 되는 애들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위치어상으로 와야 되느냐 요거만 분석하면은 어법 문제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문장이 단어로 이루어졌을 때 그 문장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주어로 시작합니다. subject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약자로 s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동사 문장에서 주어 다음에 따라 나오죠. 주어 다음에 이렇게 동사 verb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는 종류가 5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개의 동사에 따라 가지고 뒤에 뭐가 오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게 목적어와 보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얘네들은 누구다? 동사 뒤에 이렇게 따라 나오는 애들이다 라는 겁니다. 목적어가 올 때가 있고 보어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주요소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 자, 주요소 지금 빨리 양배할게요. 주요소는 뭐가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subject, verb, object, complement.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보조요소. 자, 보조요소는 명사, 수식,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가 있어요. 명사, 수식, 형용사 줄여서 명수형이라고 불러볼게요. 이 명수형하고 부사는요, 전부 다 얘네는 보조요소인데, 얘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요겁니다. 수식이에요. 요거 다음에 품사 편에서 배우시겠지만 수식을 하는 애들, 다시 말해서 꾸며주는 아이들은 전부 다 보조요소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의 구성요소는 크게 뭐가 있다? 주요소와 보조요소가 있다. 주요소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보조요소에는 명수형, 부사 이렇게 있다. 요거 암기하고 가시면 뒤에 거 공부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품사의 정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 학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영어를 공부하실 때 기억이 조금 나실 겁니다. 품사의 정의 역할에서 이 팔품사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 이거 외우셨죠?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명사는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요. 대명사가 있죠. 대명사는 뭐냐. 대신하는 명사예요. 그리고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있습니다. 저 뒤에 가서 이제 배우시게 되니까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형용사라는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냐. 명사와 붙어 다니는 애들입니다. 주어 자리에 명사가 온다 그랬죠. 동사가 들어오면 주어가 뭐뭐 하다라는 보호 자리에 이렇게 들어와요. 아니면 주어가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명사가 빨간 차다, 그냥 큰 차다, 비싼 차다 이런 식으로 명사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이 부사는요, 명사 외에 다른 품사, 형용사, 동사 이런 애들하고 붙어 다녀요. 그리고 이 전치사, 얘를 아셔야 됩니다. 전치사는 이름 말 그대로 앞에 붙는 품사 이렇게 됩니다. 뭐 앞에 붙느냐? 전치사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뒤에는 명사가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인칭대명사는 목적격으로 써준다. 명사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전치사와 명사가 붙어가지고 뭐가 되느냐? 얘가 형용사나 또는 부사가 된다. 요거 하나 암기해 두실게요.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접속사, 감탄사. 그 챕터에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가 대략 어떤 개념인지를 알고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없으니까 바로 패스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오니까 피 튀기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먼저 볼게요. 명사를 noun이라고 그러죠. noun. 그래서 n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사는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문장의 구성 요소 했던 거 제가 이렇게 여기다 써볼게요. 주요소와 보조 요소가 있었습니다. 주요소 뭐가 있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었어요. 보조 요소 뭐 있었죠? 명수형, 명사, 수식, 형용사. 자, 그리고 부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먼저 명사가 하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다. 자, 위에 거 한번 따져볼게요. 주어, 목적어, 보어. 명사는 떴다 하면 무조건 주요소라는 거죠. 문장 안에서 명사를 발견했다. 그러면 이 명사는 무조건 주요소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형용사 A로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adjective라고 그러죠. 이 형용사는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보어로 쓰인다. 자, 보세요. 형용사는 보어로 쓰일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주요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여기 있죠. 명사를 수식할 때는 보조요소, 박쥐가 드는 거라. 그러니까 형용사라는 애는 주요소, 보어로 쓰일 때는 주요소도 됐다가
다음에 명사를 수식할 때는 보조요소도 갖다가 이렇게 역할을 다채롭게 합니다. 근데 다채롭게 가라는 얘 못 따라갑니다. 자, adverb의 부사입니다. 부사는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제부터 제가 문장을 몇 개 만들어 볼게요. He runs fast.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서 먼저 He runs fast라는 이 문장에서 주어하고 동사는 he하고 runs입니다. 이 툭 끊어서 봤을 때 그는 달린다. 이것만 해도 그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이 동사를 일형식 동사다. 그래서 V1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문을 합니다. 그러면 he runs 다음에 이 fast 너는 누구니? 이때 여러분들이 가동하셔야 되는 게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법은 뭐냐? 어법은 문법에 해석을 다하는 것이다. 자, fast가 어떤 역할을 할까? 해석을 다하니까 그는 달린다. 빨리죠. 빨리란 말이 어디 연결됩니까? 빨리 그는입니까? 빨리 달린답니까? 빨리 달린다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run이라는 애를 갖다가 달리는데 어떻게 달려? 빨리 달려. 이렇게 해서 run의 뜻을 더해준다. 이걸 우리는 수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fast는 runs라는 동사를 수식하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그죠?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very, 매우라는 말을 집어넣을게요. He runs very fast.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문장에서 봤을 때 very는 빨리인데 어떻게 빨리? 매우 빨리. 이렇게 빨리라는 예를 수식하죠. 근데 fast 뭐였더라? fast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였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사를 꾸며주는 very는 부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단어가 이런 품사로 쓰여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전 찾아보시면 어떤 품사는 동사로 쓰였다가 명사로 쓰였다가 어떤 애들은 동사, 형용사, 부사로 다 쓰인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다채롭게 쓰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품사가 뭐야 라고 단정적으로 알아두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장에서 해석을 통한 분석을 통해서 앞에서 배우거나 사전 지식을 접합시키면은 모든 단어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요것만 잘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치사구 말씀드렸죠. 전치사구는 전치사에 뭐가 붙더라? 명사가 붙더라. 그죠? 이렇게 붙어서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서 의미단위 역할을 합니다. 얘가 붙게 되면은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한다. 볼까? 형용사 역할 뭡니까? 보어. 그죠? 명사 수식 보어. 그러니까 이 역할을 갖다가 얘가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부사 역할 한다고 그랬죠. 부사 역할 이거죠. 이거 전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보세요. The girl with a dog is my sister. 이 문장의 뼈대만 딱 찾아볼게. 뼈대만 찾으면 뭐냐면 the girl is sister, my sister 이렇게 되죠. 그 소녀는 내 여동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문장에서 여기서 with a dog이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얘가 뭘까? 자, 전치사에 a dog이라는 명사가 이렇게 붙어 있죠. 얘가 전치사구입니다. 얘가 한 역할이 뭘까요?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입니까? 걔와 함께 있는 소녀 이렇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with a dog은 the girl 이라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이 전치사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는 위치어답니다. 정리해드리면 영어가 위치어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하고 절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뭐다? 영어는 위치어다. 여기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품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품사의 역할 배웠죠. 문장 안에서 어떤 구성요소들이 있더라? 문장의 구성요소. 구성요소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요소, 보조요소 이렇게 있었어요. 주요소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보조요소에 뭐가 있더라? 명사, 수식, 형용사, 그리고 부사 이렇게 있더라. 그 다음 중요한 거 품사의 역할이죠. 품사의 역할. 품사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이름을 정한 건 명사 아니면 뭐야 형용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지? 자, 명사의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그죠? 그 형용사 역할은 뭐 있습니까? 명사, 수식, 그 다음에 보어. 그죠? 그 다음에 부사 역할 뭐 있었죠?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수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는 뭐가 된다? 요렇게 보조. 그죠? 요렇게는 뭐다? 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요소, 보조소를 구분해서 구성요소를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숙지를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을 곁들이시면은 조금 더 내공이 강해지는 학생들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